네, 김법성입니다. 고3 실전반 복습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질문들 하시고, 복습 강의는 제가 복습 강의는 작년부터 학생들한테 수업을 듣고 나면 수업 직전에 항상 복습 강의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미리 보고 오게 시켰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가급적이면 조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습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논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만 딱 공부를 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까먹고 있다가 논술 글 쓸 때 전에 앞에 뭘 배웠는지 하나도 떠올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앞에 배운 것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전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번 주에 와서 쓰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꼭 넣어 두시고 가급적이면 글쓰기를 조금 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복습 강의를 찍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글을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지를 좀 넣어두고 글을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전반 복습 강의 5월 1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균관대 문제를 썼었죠. 성균관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정확히 1차적으로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성균관대 문제는 지금 2회차 쓰고 있는데 성대 문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 특히 1번은 내용 파악 문제죠.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요약 분류, 어떤 비교 분류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제시문이 나오는데 제시문들을 얼마나 정확히 잘 이해하는가. 자,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번을 쓸 때 제시문에 대한 단순 요약이 아니라 제시문들 사이 어떤 관계, 논리적 관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을 하고 있음을 채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써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은요. 그 내용 파악한 것을 토대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지, 혹은 반대로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파악한 내용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2번 문제의 특징입니다. 결국 2번 문제를 묻는 이유는 내용 파악을 얼마나 잘 했는가, 그 내용 파악된 것과 즉 분류된 두 입장 중에서 어떤 하나의 입장 혹은 각각의 입장에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 혹은 비판 평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즉 내용 파악한 것과 그 내용 파악과 관련 있는 어떤 도표나 그래프를 주고 그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국 도표나 그래프의 분석을 통해서 앞에 내용과 연관시키는 것이 이번 문제의 어떤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 즉 앞부분에서 파악한 어떤 내용을 토대로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현실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담고 있는 맥락들을 혹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가면서 자기의 견해를 논술해 낼 수 있는지, 즉 자기 논리를 현실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1번이 내용 파악의 문제, 2번이 내용 파악한 것을 토대로 다른 어떤 도표, 그래프, 통계 자료에 분석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 3번은 그 내용 파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낯선 현실, 낯선 현상, 사건들을 창의성 있게 혹은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양한 측면에서 논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제가 또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도표 그래프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특히 성균관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대학에서 뭐 연대도 도표 그래프 자주 나오고요. 뭐 서울여대는 거의 매년 나오고요. 도표 그래프가 나오는 대학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표 그래프를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각각의 항목들이 주제와 어떤 관련 혹은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성균관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뭐였죠? 우리 2016년도 인문 2 문제였죠. 그거 풀 때 주제가 뭐였죠? 개인적 가치가 우선하는가 아니면 공동체 혹은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표나 그래프를 딱 보면 X나 Y축이 주제, 즉 개인의 가치 혹은 공동체적 가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XY축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어떤 과정이 여러분의 글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X는 어떤 항목인데 이것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Y는 어떤 항목인데 그것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 자, 만약에 너무 뻔한 상투적인 어떤 그래프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1번 부분은 생략해도 되지만 이렇게 성균관대처럼 낯선 어떤 도표나 그래프가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XY축이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글을 꼼꼼하게 쓰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XY축에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값, 수치 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 수치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러이러한 수치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수치의 차이가만 어떤 병렬적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수치의 차이가 의미 있는 어떤 수치의 차이를 주제와 관련지어서 이런 수치의 차이가 개인주의 혹은 어떤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 여기는 것을 보여주고 혹은 이런 수치의 차이가 사회적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수치의 차이를 쓰더라도 수치의 차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차이를 통해서 주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 전체가 통계 전체가 도표 전체가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도표나 그래프를 보면 도표나 그래프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에 연연해서 그래프가 담고 있는 어떤 전체적 의미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도표가 보여주는 건 어떤 특정한 사회, 특정한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런 특정한 사회나 특정한 현상은 도표나 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진짜 보여주는 것이 뭔가를 반드시 이 3번 있죠. 전체의 의미를 보여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꼼꼼한 분석의 능력이 있다라고 대학은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균관대 문제를 풀면서 성균관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를 1차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성균관대가 2017년도부터 문제를 3문제로 줄이면서 그리고 시간도 100분으로 줄이면서 점수 배점을 그 이전에는 1, 2, 3, 4번을 모두 동일한 배점으로 두었는데 1번, 2번은 30점, 3번을 40점으로 두었거든요. 즉 배점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이 3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생의 어떤 창의적 능력, 신층적 사고 능력을 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3번 문제 있죠. 3번 문제에서 조금 눈에 띄고 어떤 변별하는 포인트들을 드러내는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 열심히 쓰고 2번 열심히 쓰다가 3번 쓰다가 어때요? 시간이 다 가서 그냥 급하게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다고 했죠. 따라서 3번은 점수 배점도 크지만 실질 점수도 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학생들이 실제로 받는 어떤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2번도 마찬가지. 2번은 1번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렇지만 3번은 아주 커요. 그래서 3번을 잘 쓰는 것이 아주 좋고 1, 2, 3번을 균질하게 일정 정도 수준에 오르면 성균관대를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메인으로 강조한 이야기들은 방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오기 전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한번 숙지를 한 다음에 아,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어 라고 떠올린 다음에 오늘 와서 이번 주에 와서 본격적으로 조금 자기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보완 혹은 조금 더 어떤 심층적인 어떤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일단 항상 학원에 오면 학원에서 수업 듣기 전에 혹은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실전처럼 써라. 시험장에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